우리가 한자로요. 아까 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원래는 아까 봤는 그 금은고 금자를 썼거든요. 단은 붉을 단자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참 이쁘잖아요. 금단동. 근데 고래 붙었는 이유가 있는데 금은 앞에 금호강 때문에 당연히 붙은 거고 이 일대는 그리 뭐든지 금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금호강이 바로 앞으로 흐르니까. 단이란 건 뭐냐면은 요 산 정상에 기우제 지내는 옛날에 단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대구에서 재단이 있었구나. 기우제 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는 데가 바로 여기 금단동 기우재단이었어요. 그래서 금호강가에 있고 기우제 지내는 재단이 있다 그래서 금단동 이래 불렀거든요. 조선시대 내내 그를 불러오다가 이게 일제 때 바뀌어요. 일제 때 우리가 지금 쓰는 우리가 시험 검사할 때 쓰는 그 금자에다가 단자는 맹붉은 단자 쓰거든요. 그래서 그래 바뀌는 이유가 3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우리가 말하는 밑에 금 이거를 발음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발음 편하게 하려고 그냥 옆에 금으로 해가 바꿨다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가 가면은 물이 요 앞에서 앞에 팔공산에서 내려오는 이제 그 뭡니까 불로천하고 물이 앞에서 몇 줄기가 만나요. 그래서 옛날에 요 앞에서 물빛이 좀 어두웠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자연불황명으로 여기를 금대이 이래 불렀답니다. 그래서 금대이라고 부르던 말이 일제 때 한자를 고칠 때 지금처럼 금단이 됐대. 근데 분명한 거는 금호강을 뜻하는 금은고 금자에다가 재단을 뜻하는 단자, 그래서 금단 이렇게 불렀던 것이 지금은 금사할 금, 붉을 단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고 목이 자꾸 무는 것 같아. 이제 지나갑시다. 어른들이 보면 왜 해나무 하는 거 있죠? 이게 그거예요, 그거. 근데 이 나무는 사실은 의미가 있는 나무인데 이거는 아무데나 안 심어요. 회화나무는 우리 흔히 학자수라 불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심을 때 쇠고리를 꼭 심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또는 문중에서 큰 인물이 나기를 기도하면서 심는 나무인데 쇠고리의 회화나무는 삼정성을 뜻하는 거고요. 구극하는 거는 이제 이조판서, 육판서를 포함한 구경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 지금으로 해도 장관급이죠. 그래서 삼괴 구극 그래가지고 나라의 동량이 되는 아주 고위 관직들을 상징하는 나무 또는 그러한 인물이 우리 집에서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심는 나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굵기가 이 정도 되면은 이건 뭐 저는 이런 참 많이 보기 때문에 한 300년 정도 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 촌에서 크실 때 동네 당수나무, 당산나무 다 보셨죠? 그때 전부 다 할머니, 엄마들 집에 뭐 일만 있으면 그거 비는 거 보셨죠? 그래서 나무는 100년 정도 이상 넘어가면 옛날 어른들은 여기 목신이 다 붙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뭐 지금도 이렇게 나무 오래된 나무는 가면 절대 그냥 안 지나가요. 꼭 이렇게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 정자 이름이 뭐라고 알고 오셨어요? 압노정이라고 알고 왔죠. 압노. 이게 뜻이 뭐냐, 앞에 앞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한자 사전 찾으면요 보통 앞자 찾으면요 친압할 앞, 친하고 친밀할, 친할 앞자 이 뜻이고, 로자는 우리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은 왜 물새인데 요 뒷꼬리 부분에 이렇게 긴 게 있어요. 한 마리씩 늘 댕기는데 그 해오라기 가거든요. 그래서 해오라기하고 친하게 지내는 집 이 뜻이에요. 이게 압로정, 해오라기와 친하게 지내면서 여성을 보내는 정자 이 뜻이에요. 이게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냥 정자라고 부르는데 정자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정작하면 대충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근데 요거는 봤을 때 그 느낌이 아니죠. 그래서 말은 정자지만 사실은 요 건물은 제실도 되고요, 서사 그래가 여기서 공부도 했고 도서관 역할도 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섞여 있는 곳이에요. 요 건물을 처음 지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호를 송담이라고 써요. 소나무 송자에다가 이제 연못, 못담자를 쓰는데 송담 최응린, 인천 최시예요. 최응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대구에서 뭐냐 하면 우리 유교 또는 뭐 성리학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대구 성리학의 1세대 그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에 성리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퍼뜨릴 때 1세대로 활동했는 분이 세 분이 딱 계시는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송담, 최흥린,
이마 정사철, 개동 정경창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다 이 집을 짓고 또 옆에다가 소유정이라는 정자를 또 하나 더 지어요. 근데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워낙 공부를 잘해가지고 27살 때 생원진사시, 우리가 초시 그러죠. 아니, 소과 그러죠. 생원시에서 전국 1등을 했었어요. 장원. 근데 이 양반은 대과는 안 나가요. 포기를 하거든요. 성적은 되는데 안 나갔는데 이유가 자기 숙부, 작은아버지가 을사사화 하는 거 들어봤었죠. 하여튼 을사사화 때 거기에 자기 숙부가 연루가 돼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는 부모님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과까지는 응시를 한다. 하지만 작은아버지가 저렇게 되는 거 봐서는 정계는 이 시절이 도가 통하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벼슬하러 정계에는 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대과를 안 했어요. 그러고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자를 2개 짓는데 요 정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압노정.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늙을 때까지 금호강가에서 해오라기 물새들하고 그냥 응가하면서 살면서 여생을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현실적인 의미를 이 건물에 담은 거죠. 우리 대구 쪽에는 기록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정자 이야기가 소유정, 압노정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대구 최고의 정자라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고, 근데 서울 쪽에서도 어른들 문집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대구 금호강가에 가면 왕옥산 자랑에 압노정이란 소유정 2개의 정자가 있다. 영남 최고의 정자라고 할 만하다라고, 그 정도 서울에까지 소문날 정도의 정자가 바로 이 집이었다는 거예요. 흔히 뭐 대들보 하는 얘기 많이 하죠. 여기서 대들보가 어느 거예요? 대들보가 여 위에 제일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제일 바위에 있는 거 이것도 있죠. 근데 보통 이걸 대들보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고 요걸 대들보라 그래요. 요게 대들보예요. 사실 목수들이 기둥 세울 때요, 나무를 여기 나무라 치면 여기가 뿌리가 있고 여기 위잖아요. 그러면 이 기둥 세울 때 위에 세울까요? 거꾸로요? 아니에요. 기둥 세울 때는 원래 있던 나무가 자라던 상태 그대로 박는 거예요. 거꾸로 세우면은 그 집 망하게 하려고 마음 먹으면 목수들이 그래 한대. 일부러 기둥 중에 한 개를 거꾸로 씌워본대요. 그럼 그 집 무조건 망한대요. 그래서 반드시 자연 상태에 살았던 데 그대로 하고, 그리고 방향도 그렇대요. 양지에 살았던 것들은 햇볕 들어오는 쪽에 기둥을 세우고, 음지에서 거두은 나무는 음지 쪽에 세운대요. 그렇게 세우는 원칙도 있고, 이 석가래도 같습니다. 석가래는 왜 할까요? 석가래는 아마 이 나무 기둥 요래 있으면은 요렇게 자란다 그러면 석가래는 요래 꽂을까요? 요래 꽂을까요? 석가래는 이래 꽂으면은 흩어진다 그래가지고 요래 꽂는데요, 전부 다. 꽂는 방법이 다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왜 기둥도 요런 집에가 자세히 보면요, 앞쪽 기둥은 요래 원기둥이라 그러죠. 둥근 기둥, 요 두리 기둥 그리고 요게 고급 기둥이에요. 조선시대 때는 원래 개인 사사집에는 이 원기둥을 못 썼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못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런 정자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인데, 이거는 나중에 지어졌으니까 요렇게 원구등인데, 저 뒤쪽에는 보면은 전부 다 갑기둥 돼 있죠. 그래서 앞쪽은 양이라 그래가지고 둥근 기둥을 많이 쓰고, 뒤쪽은 음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갑기둥을 많이 써요. 여기 보면 여기 비석이 하나 있죠, 그죠? 요게 소나무 송자죠. 소나무 송, 요게 물 잠겨있는 못 담자예요. 바로 이 정자를 지었는 송담 최응린, 송담 최선생 유는 남길 유자예요. 허는 빌허, 텅 비어 있는 것. 송담 최응린 선생의 유허비, 그분의 흔적이 비어있지만 그분의 흔적이 있는 곳에 세워놓은 비 뜻이에요. 전통 건축물을 가면요, 전통 건축물 이런 옛날 끝에 가면은 용들이 많아요. 용들이. 근데 이 용은
뭐 불교나 유교나 종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용은요 하나만 알면 다 해결이 돼요. 그게 용생구자설 하는 이야기인데, 용생구자설이 뭐냐면 용용자, 날생자, 아홉 구자, 아들 자자, 말씀설자거든요. 용이 아홉 아들을 낳은 이야기 요래 되는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옛날에 용 중에 용왕이 살았다. 순놈 아들 9마리를 낳았는데 전부 다 이름이 다르고 각각 하는 역할이 다 달랐다 그래요. 그러면서 첫째 장남은 이름을 비희라고 했다. 이 녀석은 힘이 너무 세가지고 등짝에다가 무거운 거를 올려놓고 이렇게 버티는 걸 좋아했대요. 이게 바로 거북이가 용왕의 첫째 아들 비희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로 저 무거운 비석을 만들면 비석 받침대로 용왕의 첫째 아들을 저 새겨 넣는 거예요. 용왕의 둘째 아들은 이름을 이문이라고 한다. 이 녀석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요. 비석 위에다가 새겨놓은 용이 바로 용왕의 둘째 아들 이문. 저기는 항상 2마리를 새겨내요. 2마리 보이죠? 요거 2마리예요. 우리 대구에는 지금 현재 서원이 25개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때 세운 중에 가장 마지막에 세운 서원이 서산서원 하는 게 있어요. 서산서원. 요 지금 요 서산 있죠. 서산. 요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서산서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시대 때 대구에서 가장 마지막에 세워진 서원이 서산서원인데, 요 서원이 바로 요 인천 제시대 서원이에요. 여기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요 일대에 옛날에 서산서원이 있었다. 그래 빈터다. 여기 빈터. 서산서원 빈터를 표시하는 비도 되고, 동시에 그때 서산서원에는 4분을 모셨어요. 인천 제시문 중에서. 근데 서원이 없어지니까 위패를 다 끌어다 묻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때 서원에 모셨던 4분의 위패를 끌어다 묻고, 산소 대신에 이런 걸 우리가 제단 거예요. 제단. 묘를 잃어버리거나 어떤 이유로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의식을 갖춰야 되니까 뭐 감욕할 수도 있는데, 제단이라 그래서 이런 형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보자면은 다이당 최기야, 그 다음에가 송담 최영리, 정자 주인 되시는 분, 그 다음에 여기가 달서제 최선숙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이제 임진왜란 의병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대구에서 알아진 선비였죠. 이쪽에 있는 분은 양전은 최선견 하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 803 미래동 위에 올라가면 성제서당이라고 아주 예쁜 서당이 하나 있거든요. 그 서당의 주인이기도 했는 분들인데, 하여튼 지금 요게 틀을 잡고 사는 후손들 입장에서는 요 내부는 우리가 그래도 영원토록 제사를 모셔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